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8번째 페이지. 다반 향초. 차를 마신 지 반나절이 지나도 그 향은 처음과 같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방송 시작하고 50분이 지나도 그 텐션은 처음과 같은 남자,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지식입니다. 자, 여러분, 말차 한잔 할래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말차가 오늘은 주문이 들어와서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아나운서님 지금 노래 논란이 지금 요즘 최근에 주문이 유행입니다. 들어와서 한 거예요, 이번에는. 아, 그렇군요. 예. 네. 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말차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녹차 같은 경우에는 잎을 우려서 먹는 차라면, 이제 말차는 찻잎을 통째로 곱게 갈아서 만든 그 분말 형태를 섞어 마시는 개념인데요. 말차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가님. 네. 일단 그 녹차와 말차가 재배 방법부터 차이가 있다던데요. 그렇습니까? 녹차하고 말차를 원래 구분을 하면 항상 단식부터 그러니까 하고. 이게 차의 예. 세계가 사실은 좀 심오해가지고 차에는 좀 약간 영혼을 바치시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많이 계시죠. 네, 그래서 차 이야기를 함부로 막 설렁설렁하기가 좀 묘한 그런 게 있습니다. 다도인들의 네, 이게 과학적으로 따졌을 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고 딱 하지만 그렇지만 그게 과학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되느냐. 이게 어떤 나의 정열과 영혼과 나의 정성과 나의 감성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차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를 그 단순하게 그건 뭐 어떤 성분과 그런 것만 따져가지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그렇게 쉽게 말씀할 수 있느냐 이런 게 뭐 국내에도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있거니와 많이 계세요. 뭐 일본 같은 데로 가면 그런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약간 학파 이런 게 거의 나뉜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예. 시험대에 오르실 수 있겠네요. 따지기가 조금 거시기 합니다. 가만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감안하시고 좀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이 녹차라는 말도 사실은 원래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없었던 말이라고 봐야 돼요. 네? 차는 그냥 차예요. 예. 원래 그러니까 차라고 하면 지금은 차 마시겠습니까라고 하면 저는 뭐 보리차 주십시오라든가 아니면 뭐 저 커피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차라는 말이 뭐 이렇게 음료로 따뜻한 거 마시는 거를 다 일컫는 말이라는 뜻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원래는 차라는 말은 차라는 식물 그 한 가지를 일컫는 말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원래는 우리가 그 녹차 라고 키우는 그 나무. 그 식물 과학적으로는 카멜리아 시넨시스라는 그 학명을 가진 그 식물 한 종을 일컫는 말이 원래는 그냥 차였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냥 차는 차였을 뿐입니다. 차는 차였을 뿐인데 이제 녹차라는 말이 좀 많이 사용되기 시작한 거는 유럽에서는 이 차를 한번 가공해서 만든 시꺼먼죽죽하게 만든 홍차라는 게 유행을 하면서 유럽 사람들은 티타임 뭐 이렇게 하면 홍차를 마시는 그 타임 어떤 티 or 커피 이런 거 할 때 그 티가 보통 홍차라는 뜻으로 블랙티라는 뜻으로 유럽 사람들은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건 홍차가 아니고 원래 오리지널 차다라고 하면 차, 뭐 홍차 뭐 이렇게 말해도 되긴 될 것 같은데 그럼 차 안에 홍차가 좀 포함되는 느낌도 좀 있다 보니까 녹차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그 홍차와의 구분을 위해서 더욱더 활성화가 된 거죠. 그리고 이 말차라는 거는 원래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말차라는 게 한자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이게 간다, 분쇄한다, 가루로 만든다라는 뜻의 한자 말자가 있습니다. 분말할 때. 예, 그 분말할 때 그 한자 안 쓸 거야 아마. 예. 하여튼 근데 비슷한 한자예요. 아마 옆에 변이 좀 다를 거예요. 근데 그거를 써가지고 말차란 말 쓰는데 우리나라에서 한자도 다른 한자를 써요. 우린 달라요? 우리나라 할 때 진짜 아마 분말이라는 뜻의 그 말자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기준으로 따지면 원래 말차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그냥 그 녹찻잎을 말린 상태로 우리가 차를 끓여 먹잖아요. 그죠? 근데 그 녹찻잎을 가루로 갈아 놓은 거. 그게 그냥 말 그대로 원래 말차라는 뜻이었다라고 보는 게 옛날 기준으로 하면 해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루로 간 거?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렇게 출발된 거라고 보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차는 찬 물에서 우린 국물을 먹는 게 기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말차라는 거는 차를 갈아가지고 타 마시기 때문에 그 차 자체의 가루를 같이 다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먹는 방식이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차 갈아서 먹는 방식이라는 게 좀 특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차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깊게
그렇게 많이 따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차의 어떤 감성과 영혼을 가지고 되게 심각하게 많이 생각하는 조예가 깊은 분들. 그런 문화가 일본에서 되게 많이 발달하면서 예. 일본에서 이 말차 차를 갈아서 하는 거는 좀 특별하게 더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인식 속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차라고 하면 그쪽을 좀 일컫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본식으로 좀 더 변화된 발달된 말차 갈아서 먹는 방식의 차, 그거를 일컫는 쪽으로 조금 의미가 더 좁아진 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즐기는 말차는 그렇죠. 일본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즐기는이라는 게 최근 유행하는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리면 말차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갈은 의미 말뜻 그대로 하면 차를 갈아 놓은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는 그 말차라는 거를 뭐 티 파우더라든가 아니면 뭐 그라인디드 뭐 티라든가 이렇게 부를 법도 하죠. 그럴싸한데요. 그런데 미국에 가가지고 말차를 먹으러 가면 다들 뭐 먹으러 가는지 아십니까? 우리 그 티 파우더 먹으러 갈까? 그라인디드 뭐 티 먹으러 갈까? 아무도 그렇게 안 합니다. 뭐라 그러지? 다 마차 먹으러 가자고 합니다. 마차가 뭐예요? 일본식으로 말차를 부르는 발음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게 미국으로 넘어간 형태로 미국에서 대유행을 한 거예요. 마차.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좁은 의미로 말차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일본에서 좀 발달된 그거를 부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방식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기르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뭐 제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이 갈았을 때 맛을 위해서 식물이 햇빛을 많이 받으면서 무작정 자라나게 하지 않고 막판에 좀 이렇게 햇빛을 일부러 좀 막는다라고 하죠.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적정한 시기에 이렇게 그늘막을 만들어 가지고 차가 성장하는 거를 광합성을 하는 거를 약간 억제를 해줍니다. 늦춰준다. 예. 그렇게 해서 차가 자라나는 상태도 좀 바꿔놓고 그 다음에 차를 가공하는 방법도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이제 찻잎을 따면 그거를 차를 뭐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은 덮는다 이런 말 쓰시더라고요. 차를 맞아요. 그 약간 볶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차는 볶는다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덮는다. 왜 덮는다 이런 말 사용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뭔가 더 전문적인. 하여튼 차를 덮어서 뭐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들어봤어요. 하는 거 보면 볶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어떤 차이죠? 뭐 좀 그러게. 그 디테일을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뭐 볶음밥보다 그럼 더 맛있는 뭐 덮음밥을 만들 수도 있는 걸까요? 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차를 그렇게 덮어서 볶듯이 해가지고 이제 우리 녹차 만드는 흔한 방법으로 만드는데 말차는 일본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찐다고 들었습니다. 거기 식으로 볶는 게 아니고 찐 다음에 이거를 뭐 말려서 갈아야지만 우리가 먹는 그 말차로 만들었을 때 맛이 더 좋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가공 과정도 좀 다른 게 일본에서 발달한 요즘에 유행하는 말차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의 상품으로 나온 제품들 중에 자세히 보시다 보면 그래서 되게 헷갈리게 녹차 가루라는 게 있어요. 녹차 가루라는 게. 녹차 가루. 녹차 가루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한국식으로 녹차를 만들듯이 어느 정도 했는데 가루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겉모습을 보면 말차라고 하는 거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그렇겠죠. 먹어보면 사실은 다 구분할 수는 있는데 구분하시는 분들은 다 구분하시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 무슨 요즘 유행하는 무슨 뭐 말차 라떼 이런 거 먹어보면 그 안에 설탕 뭐 무슨 우유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맛이 좀 헷갈리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태로 먹어놓으면 녹차 가루 넣으면 녹차 가루나 뭐 말차 가루나 뭐 차이 있나? 아이스크림에 녹차 가루 넣는 거야, 말차 가루 넣는 거야?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서 조금 혼란스러운 면이 있는데 원래는 조금 말차라는 말을 그냥 가루로 만들면 다 말차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지금 유행하는 건 그것보다는 조금 더 좁은 일본식이다 이런 식의 의미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찌는 방식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좀 초반인데요. 여유 하나만 좀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부터는 조금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하나쯤 더 들어갈 만한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 아까 차는 카멜리아 시넨시스 한 종의 식물을 가지고 다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종은 하나지만 그 사이에서 품종이 많이 나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개라는 게 한 종의 생물이란 말이에요. 개라는 종의 한 종의 생물이지만 뭐 치와바도 있고 셰퍼트도 있고 품종이 여러 개 많이 있듯이 소라는 게 한 종의 생물이지만 소 중에 뭐 젖소도 있고 유구도 있고 한우도 있고 품종이 다르듯이 되게 다르잖아요. 그죠? 한우 고기라고 해가지고 사왔는데 뭐 젖소 고기 나오고 이러면 사람들 이건 바꿔 파시면 됩니까? 항의할 정도로 되게 다르잖아요. 그죠? 같은 종이라고 해도 그래서 어떻게 분화된 품종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과학적으로 하나의 종이지만 이 상업적으로 거래되는 그 단계에서는 되게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차도
차도 그런 식으로 품종이 많이 분화될 수가 있겠죠. 종은 한 가지 종밖에 없지만, 예. 그죠? 예. 여러 가지로 분화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도 무슨 종류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뭐 어느 중국의 어느 지방에서 특산으로 많이 자라는 무슨 품종 차, 뭐 한국의 어느 지방에서 잘 자라는 무슨 품종 차, 일본에서 명물이 무슨 품종의 차, 뭐 이런 게 구분이 돼가지고 어떤 구분은 진짜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구분은 좀 무의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품종이 당연히 나눠져 있는데 네네. 그렇게까지 세분화하는 너무 세분 품종까지는 따질 필요 없다는 뭐 이런 분도 계시고 할 정도로 품종이 많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그걸 따지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 해볼 수 있어요. 말차를 만들 때는 이 품종차로 하는 게 더 좋다. 아무 품종이나 차 심어가지고 열리면 그거를 가공 방식만 말차 형식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말차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품종으로 해야지 진짜 좋은 말차다. 뭐 이런 얘기를 더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이야기는 진짜 감성이 많이 그러네, 개입되는 거긴 진짜. 이야기일 것 같기 때문에 예, 예.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를 뭐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 차의 세계가 참 오묘하게 느껴지시자면, 차하고 우리가 비슷하게 많이 언급하는 음료로 커피가 있잖아요. 커피 있죠. 커피도 이 커피 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 속에 있는 뭐 까가지고 해가지고 뭐 볶아가지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러면 커피 나무는, 차는 한 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네. 커피는 몇 종일까요? 커피 나무는 몇 종의 커피가 있는 걸까요, 세상에? 아, 커피 나무요. 그 품종이야 뭐 당연히 여러 가지 많을 수 그렇죠, 있겠는데, 그렇죠. 예. 과학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종으로 커피 나무는 몇 종 정도가 있을까요? 한 종? 차하고 비슷하게. 네. 커피 나무는 많게는 80종까지 봅니다. 그거 왜 이렇게 다양해? 네, 커피 오. 나무가 그 80종 정도 되는 그 많은 것 중에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거래되는 그 종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참고로 커피 속에 속하는 게 코피아라는 속이에요. 이름 코피아. 되게 쉽게 붙였죠. 예. 코피아 속에 과학적으로 따졌을 때는 한 100가지 이상 정도 되는 종이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중에 사람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80종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코피아 속에 속하는 종 중에서 제일 많이 거래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코피아 아라비카입니다. 코피아 아라비카. 아라비카 원두. 아라비카가 그 수많은 커피 나무 중에서 로부스타 뭐 이런 거 있죠. 로부스타도 다른 커피 종이에요. 속은 예. 코피아라는 속으로 같은데 네. 서로 다른 종에 속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커피는 나무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싸잡아서 다 그냥 커피를 하자. 그러네. 약간 예. 이런 방식이고요. 물론 뭐 가깝습니다. 친척 관계입니다. 차는 한 종이에요. 한 종. 차는 한 종 안에서 품종만 좀 갈라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오묘하게 이것도 좀 차이치고는 되게 크죠. 그렇죠. 예. 차는 한 종류인데 네. 커피는 뭐 두세 종류인 것도 아니고 80종류라니. 그러네. 그래서 그런 게 또 오묘한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그걸 막 품종 개량해서 이렇게 다양화하는 게 거의 와인의 세계에 버금가네요. 그렇죠. 진짜. 예. 네. 근데 말차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 맛도 좋지만 마치 이제 슈퍼푸드처럼 몸에 좋은 성분이 많아서라고 합니다. 뭐 어떤 성분들이 들었고 실제 우리 몸에 어떤 유익함을 줄 수 있을까요? 이것도 좀 오묘한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좀 그러니까 미묘하고도 오묘해. 오묘한 이야기인데요. 예, 예. 말차에서 몸에 좋은 성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성분으로 카데킨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카데킨? 이게 폴리페놀의 일종인데요. 예.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먹으면 항산화라는 게 뭡니까? 몸에서 산화 작용이 과도하게 일어나면 몸에 있는 꼭 필요한 물질들이 파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세포가 상하고 뭐 노화가 일어나고 이런 식의 몸이 고장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막아주는 게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인데 사람 몸에서 자연적으로 항산화 작용을 할 수 있는 물질들이 만들어져서 어느 정도 그걸 다 방어해주지만 네. 산화 작용이 막 일어나가지고 몸이 녹슬는 것처럼 변화하는 걸 몸에서 자동으로 막아주는 작용을 어느 정도 하지만 그게 혹시 나는 좀 너무 부족한 것 같다. 나는 그게 좀 지금 어떻게 보니까 딸리는 것 같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 항산화 물질을 먹어주면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서 좀 인기가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요즘 뭐 항산화 작용 어쩌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무슨 뭐 건강식품마다 다 항산화 작용이 적혀 있고 무슨 뭐 화장품이 됐든 뭐 네. 무슨 뭐 디저트가 됐든 온갖 거에 항산화 작용 어쩌고 하는 말이 다 있는데 그런 거 같네요. 예, 그 대표적인 물질이 이 말차에도 카데킨. 들어있다라고 해서 좀 유행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뭐 말차에만 사실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저기 많이 들어있고 녹차에 그냥 들어있습니다. 예. 녹차에 들어있는데 말차는 아무래도 그 우린 물만 먹는 게 아니라 통으로 다 먹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좋겠거니 많이 섭취한다. 라고 하는 좀 그런 걸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이거는 여러분 한번 듣고 한번 제가 강하게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듣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흔히 뭐 검색해가지고 맨 윗줄에 나오는 결과만 보면 요즘 말차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으로 대유행이냐.
특히 미국에서 말차가 왜 이렇게 폭풍 유행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제일 윗줄에 나오는 설명은 요즘의 젊은 세대는 옛날처럼 막 술 마시고 자빠져 있고 이런 게 젊음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아니라 예, 예. 건강을 진지하게 추구하는 세대다. 요즘 문화는 그렇기 때문에 몸에 좋은 말차를 추구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제일 윗줄에 검색 결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윗줄에 검색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가? 예.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의 임산차 이런 거 몸에 굉장히 좋을 텐데. 뭐 고삼차. 왜 무슨 홍삼 캔디 이런 거 왜 미국에서 유행 안 합니까? 요즘 뭐 K 푸드 뭐 그런 그렇게 유행이라면서. 예. 그러니까 몸에 좋다고 무조건 다 유행하는 건 아닌 거예요. 말차 몸에 좋아서 먹나 젊은 사람들? 네, 그래서 그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지만 네. 폭발적으로 유행하는 거는 뭐 다른 이유를 찾아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좀 상업적으로 봤을 때 아까 뭐 몸에 좋다는 이야기가 무시할 만한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예. 좀 딴 방향에서도 생각을 해본다면 예. 상업적으로 그런 젊은 세대를 노리고 미국의 특히 몇몇 투자를 많이 받은 스타트업 이런 음료업체, 식품업체 같은 곳에서 공격적으로 요게 새로운 겁니다. 이게 요즘 새로 나온 유행입니다라고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일부러 이런 바람을 한번 일으킨 그 효과가 먹힌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유행을 만들기 위해 장사를 하기 위해서 특이한 거를 팔기 위해서 유행을 만들었는데 그 만든 유행이 먹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먹기 쉽지 않은데. 네, 근데 왜 먹혔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예. 제일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이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유명 인사들이 가수들이 뭐 이렇게 말차 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유행을 한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 뭐 인플루언서들이나 무슨 뭐 연예인들이 뭐 상품 홍보하는 게 하루 이틀입니까? 아 그럼요. 예, 예. 연예인 붙여서 홍보만 한다고 해서 장사 잘 되면 뭐 대기업들은 다 성공하게요. 그렇죠. 예. 왜 말차는 성공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비주얼 그러니까 보이는 효과가 큰 게 굉장히 큰 어떤 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색깔? 예, 색깔 그리고 그 특히 미국에서는 그거를 설탕하고 우유하고 섞어가지고 라떼로 많이 만들어 먹잖아요. 예. 그럼 그 우유색이나 이런 거하고 섞이면서 묘한 하얀 그렇죠. 그거하고 섞이면서 묘한 그런 색깔이 되죠. 예. 그거를 만들었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음식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한우 같은 거 이런 거 좋은 한우 먹어보면 되게 맛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는 맛을 요즘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문화를 공유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수단으로 뭐가 있습니까? SNS 있잖아요. 네. SNS로 맛을 알려주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내가 오늘 한우 먹었는데 진짜 기막히게 맛있더라. SNS 찍어서 올려도 맛을 전달할 수 없지. 이게. 그렇죠. 그게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주고 말을 하든가 네. 맛있다고 자랑하냐? 그렇죠. 네. 느낄 수가 없어요. 맛이 좋거나 향이 좋다 이런 거는 SNS로 곽지식의 일요 요리. 그거 제가 맛볼 수 없습니다. SNS에서 예. 자랑하는 데는 별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맛이나 향 같은 거 그런 거. 예. 그러나 색깔은 겉 모양은 그래. 사진으로 딱 찍어가지고 네. SNS에서 딱 공유했을 때 사람들이 저거 신기하다, 특이하다, 오묘하다, 색깔이 예쁘다 이런 이야기를 딱 할 수가 있잖아요. 특이하긴 한데 저게 맛있어 보이는 색인가? 그런데 예. 이 말차 음료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미국에서 많이 소비하던 다른 여러 가지 음료 중에 저는 초록색 음료가 별로 없었는데 우유하고 섞이면서 우유하고 또 다른 색깔을 가진 거하고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은 무슨 블루베리라든가 네. 딴 색깔 나는 거하고 이렇게 뭐 2중 3중으로 섞어가지고 뭐 희한하게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게 해놓으면 그 말차 색깔이 흰색하고 살짝 섞이면서 약간 파스텔 톤이 되면서 블루베리 색깔 보라색이 위에서 살짝 내려오면서 그런 묘한 색깔이 됩니다. 맞아요. 딴 데서 본 적 없는 특이한 그런 부드러운 예쁜 느낌은 색깔이 있죠. 됩니다. 예. 그걸 딱 들고 이렇게 SNS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딱 올리면 저거 신기하다, 특이하다, 새로워 보인다, 유행 타는 것 같다. 예쁜데 저거 가수 두아리파도 했던 뭐 그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보고 시각적으로 SNS에서 퍼지기 좋은 그런 틀을, 저런 느낌은 진짜 또 뭔가 느낌이 그런 있다. 틀을 딱 갖고 있죠. 그래.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더군다나 뭐 이게 뭐 그렇게 부담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자동차 사가지고 자랑하는 거면 남이 아무리 멋있는 자동차 샀다고 해도 야, 나도 질러야지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차 한 잔 마시는 거야. 어차피 커피 한 잔 마시러 가려고 했는데 어차피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디저트로 그거 말고 오늘은 유행한다는 마차로 하는 뭐 먹으러 해볼까 하기가 편하다. 예. 근데 먹어보니까 실제로 일본 사람들 뭐 중국에서도 중국에서 뭐 말차가 주류는 아니었습니다만 지난 뭐 수백 년 동안 일본에서 중국에서 차를 많이 소비한 걸 보면 그렇죠. 이건 뭐 먹힐 맛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빨려들면서 대폭으로 유행하게 된 거. 아. 세계 비밀이 있지 않느냐. 말차가 이토록 유행하는 이유에 대한 곽식 작가의 생각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동의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예.
아 근데 제가 알기로 이제 녹차나 말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네. 근데 이제 막 커피만큼이나 카페인이 막 부각되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네네. 좀 차이가 있습니까? 카페인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그냥 같은 카페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같은 같은 카페인이다. 카페인이 들어있고 네. 종류에 따라 차가 대체로 커피보다는 카페인 함량이 좀 이것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복구하느냐에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조금 그 뭐 애매하긴 한데 네. 대체로는 녹차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녹차 형태로 마시는 그 차 마시는 방법으로 마셨을 때 커피보다 카페인을 좀 덜 마시게 되지 않느냐라는 연구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더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카페인 함량만 보면 말차 같은 경우에는 이건 우린 물을 먹는 게 아니라 통으로 다 먹기 때문에 더. 예, 녹차보다 카페인 함량이 좀 더 많아질 여지가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커피에서 우려내는 그 성분하고 녹차에서 우려내는 그 성분하고 비교를 해보면 카페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물질이 같이 우려져서 나올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때 나오는 다른 성분을 이렇게 쭉 따져보면 네. 요즘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차 녹차 관련된 회사 쪽에서 이야기하시기로는 네. 그러니까 조금은 이게 장점을 좀 부각시켜서 하는 이야기다라고는 생각할 수는 있을 텐데 네네네. 그런 다른 물질이 같이 들어오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녹차 같은 경우에는 카페인을 좀 더 빨리 배출될 수 있도록 지나치게 과도하게 카페인에 몸이 휩싸이는 거를 막아줄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성분도 녹차에서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 커피보다는 녹차가 좀 카페인의 부작용 측면에서는 나을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편입니다. 녹차 회사 측의 얘기인가요? 아니 뭐 근거 없는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얘기? 해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예. 서로 다른 성분이 들어있는 같이 들어있는 거는 맞기 때문이니까요. 그러니까 카페인 자체가 다른 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전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근대 화학이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깨닫게 된 그 수많은 큰 변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옛날에는 똑같은 물질이라도 어디에서 오느냐, 네. 생물에서 왔느냐, 무생물에서 왔느냐에 따라서 뭔가 엄청나게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생물에서 우리 뭐 유기, 무기 뭐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예, 그런 것처럼 엄청나게 기운 자체가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근대 화학이 등장하면서 순수한 성분만 추출해가지고 100% 순수 성분만 모아내면 어떤 경로로 만들어서 탄생됐든지 물질 자체는 어떤 원자가 조합돼서 어떤 원소가 어떤 형태로 조합되어 있는지 그 차이가 없으면 같은 물질이다. 라는 게 이제 근대 화학의 결론이거든요. 예. 그런데 녹차, 말차 같은 경우에는 같이 있는 다른 성분이 있기 때문에 몸에 실제로는 차이를 줄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하나만 좀 얘기해. 하나만. 아직 이렇게 인상 찌푸리실 정도 아니에요? 아니 좀 빨리 넘어가려고 하시는 눈빛을 보이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만. 하시죠. 예. 근데 이제 예. 이거 아직까지도 과학자들이 완벽하게 못 밝혀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신비로운 이야기이긴 한데. 신비롭다. 예. 예. 그런데 이거 저도 진짜 저 옛날에 이제 이거 한 고등학교 때부터 저 참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네.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녹차에도 들어있고 커피에도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네? 그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전혀 다른 식물인데 같은 성분을 그렇게 품고 있을까요? 그것도 더군다나 먹으면 사람의 정신을 이렇게 맑게 해주고 잠을 오지 않게 해주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좀 각성시켜주는 그런 성분을 가진 그 특이한 물질을 어떻게 녹차라는 차나무라는 이 나무의 이파리하고 커피 나무의 그 열매 속에 중간에 그 씨앗처럼 들어있는 그 부분하고 서로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그 신기한 동시에 건가? 갖고 있을 수 있을까요? 신기한 건가? 그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가? 이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인간이랑 뭐 예를 들어서 예. 고춧가루를 먹어보면 맵잖아요. 네네네. 예, 거기에 뭐 매운 성분이 있어서. 네. 그런데 고추하고 전혀 다른 뭐 예를 들면 수박인데 네. 수박에 어떻게 즙을 잘 짜니까 네. 고춧가루 매운맛하고 똑같은 맛이 난다. 이러면 진짜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이상해요. 어떻게 같은 성분 네. 이게 얼마나 다른 성분이냐면 예. 차 같은 경우에는 동백나무 속으로 분류되고요. 동백나무 속은 차나무과로 분류가 되거든요. 이것도 좀 혼란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차나무과에 동백나무 속이 들어있고 그 속에 차나무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좀 이상하다. 동백나무 속은 다시 차나무과로 분류되어 있어요. 족보가 좀 이상하네. 족보를 이름을 정하다가 좀 헷갈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예. 차나무과는 진달래목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 진달래하고 차나무가 같은 관계가 아주 진달래목에 속하는 식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식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달래목이 거대한 분류인데
그거하고 차는 가깝습니다. 네. 근데 커피 같은 경우에는 커피는 뭐 80종류가 있다 그랬죠. 맞아요, 맞아요. 다 커피 나무 속에 속해 있고요. 네. 커피 나무 속에 속하는 식물은 꼭두선이 과라는 과에 분류가 돼 있어요. 꼭두선이요? 예, 꼭두선이 과에 속하는 식물들은 용담목이라는 분류로 분류가 되거든요. 용담. 예, 그래서 진달래하고 용담이라는 식물이 용담은 되게 뭐랄까요, 좀 안 와닿죠. 한국에는 겨우겨우 찾아야 찾을 수 있는 식물입니다. 뭐 어떤 느낌이지? 용설란 이런 느낌인가? 꽃으로 이렇게 용담목에 속하는 식물 중에 비교적 우리나라에서 좀 그나마 좀 흔하게 있는 거는 치자나무가 용담목에 속합니다. 치자나무. 치자나무가요? 치자 네. 뭡니까? 치자 뭡니까? 치자 뭐에 쓰죠? 치자 옛날에 노란색 물 들일 때 치자 꽃의 그 물로 노란색 물을 물감처럼 사용했어요. 단무지 노란색이잖아요. 네. 단무지 노란색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치자? 옛날에 이제 치자 나무의 그 치자꽃 색깔로 옛날에 단무지 노란색 물을 들였는데 그러니까 커피는 그 단무지 노란색 물을 만드는 식물하고 오히려 좀 가까운 거예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 예. 차는 진달래하고 가까운데 예.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네. 그런데 근데 카페인을 어떻게 공유하냐? 두 개가 같은 그것도 몸의 서로 다른 부위에서 어떻게 같은 카페인이라는 물질을 신기한 만들어낼 거네 수가 이거. 있느냐. 신기한데요? 이거 사실은 진짜 신기한 겁니다. 근데 이거 참 답이 있는 얘기인가요? 완벽한 답은 안 나왔는데요. 예. 대체로 한 1980년대부터 네. 과학자들이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답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일단은 있어요? 그 근본 원인을 추적하기 위해서 도대체 카페인이 이 식물한테 있으면 그 식물이 뭐가 좋다고 카페인을 몸에서 만들어내느냐. 그것부터 일단 먼저 생각을 해봐야죠. 예. 식물이 차나무하고 네. 커피나무 뭐 이디오피아 이런 데서 처음 생겨났고 차나무는 중국 남서부, 동남아시아 북부 이런 데서 처음 생겨났는데 서로 멀리 떨어진 데서 두 개의 식물이 이렇게 진화를 해가지고 나중에 앞으로 17만 년 정도 후가 되면 사람이라는 동물이 여기 올 텐데 걔네들이 공부하다가 잠 깰 때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내 몸에서 카페인을 만들어야지. 감동적이네. 예, 커피나무나 차나무가 그렇게 결심했을 리는 절대 없잖아요. 자기들한테 뭐가 좋으니까 했겠죠. 왜냐하면 그 식물들이 진화했을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는 동물 출현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제일 이거 좀 말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얻어낸 결론이 뭐냐면 카페인이 왜 필요한가 걔네한테. 결론이 뭐냐면 지금 결론이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원리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려야죠. 결론이 뭐냐면 식물이 이 카페인을 조금 갖고 있으면 그 카페인을 곤충들이 갉아먹었을 때 곤충을 마시가게 한다. 곤충을 쓰러뜨린다. 살충제 같은 효과를 한다. 그래서 커피나무에 곤충이 와가지고 곤충이 커피나무 안에 열매 속으로 파고들어서 커피를 막 갉아먹으려고 할 때 카페인이 들어있으면 곤충이 쓰러져서 나자빠진다라는 거죠. 차나무의 차 이파리를 곤충이 갉아먹으려고 할 때 거기 있는 카페인을 맛보면 곤충은 쓰러져서 나자빠진다라는 거죠. 카페인은 그렇게까지 독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곤충들이 완전히 막 다 전멸하고 그 정도로 독성이 세지는 않아요. 약한 곤충은 좀 쓰러지지만 강한 곤충은 한번 먹으면 이거 뭐야 정신 어지럽고 이상하다라고 한 다음에 포기할 정도. 그 정도입니다. 포기한 게 어디야? 그리고 그게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곤충들은 자라나기 위해서 식물들은 자라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꽃을 피워가지고 꽃가루에 뭐 암술과 수술에 있는 그 꽃가루를 섞어주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해준다. 이럴 때 곤충들이 좀 날아와 줘야 되거든요. 뭐 나비, 벌 이런 게 날아와 줘야 되거든요. 근데 곤충들이 야, 저 나무 근처에만 가서 살짝 입맛만 혓바닥만 갖다 도 죽어. 그럼 곤충들이 안 날아오면 너무 안 날아오면 그 식물은 살기가 곤란해지지 완전히 죽여버리면. 그러니까 곤충들이 좀 싫기는 하지만 절대 다가가지는 않는 정도, 다가가지는 않을 정도의 그 정도의 경고성 독성만 가지는 게 유리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질문. 커피 찌꺼기로 천연 방충제 만드는 게 그런 원리인가요? 뭐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근데 그거는 다를 수 있어요. 향기를 이용하는 뭐 이런 거를 사용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전 원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왜 아까 떠올렸던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되느냐? 답이 될 수가 있느냐? 왜 카페인을 공유하나? 커피랑 차가 답이 될 수 있느냐?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그러면 카페인이 곤충을 이렇게 괴롭힐 수 있느냐를 조사를 해본 거예요. 조사를 해본 이유로 좀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자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카페인을 먹었을 때 왜 잠이 번뜩 깨냐면 사람의 몸에서 신경 활동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CAMP라는 성분이 있어요. Cyclic AMP라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 그런 얘기 잠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어떤 얘기요? 우리 사람이나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 식물 그리고 심지어 세균까지도 다
ATP라는 물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예전 원소 때 했었죠. 몸에 여러 가지 인편에서 얘기했죠. 예. 몸에 여러 가지 힘을 낸다 이런 말씀 드렸죠. 네. ATP가 좀 부서지고 변형되면 그게 AMP라는 물질로 변합니다. AMP 중에 좀 특이한 하나의 형태가 사이클릭 AMP, 고리형 AMP입니다. 그래서 ATP의 변형판이 AMP고 AMP 중에 좀 특이한 게 CAMP, 사이클릭 AMP, 고리형 AMP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편 보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네, 이 CAMP라는 물질, 고리형 AMP라는 물질이 몸속에 잘 돌아다녀야지 사람이 정신활동이 팍팍 돌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의 정신활동이 지나치게 막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몸에서 그걸 좀 잡아주는 그런 물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CAMP를 예를 들면 좀 파괴해주는 효소가 움직이면서 CAMP가 과도하지 않도록 막아준다든가 하는 그런 것도 움직이게 되는데 카페인을 먹으면 그 CAMP의 활동을 방해해주는 거를 방해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CAMP가 더 많이, 고리형 AMP가 더 많이 활동하게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정신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각성 효과가 팍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예. 사람은 그 활동이 일어나면 각성 활동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잠 깬다. 갑자기 나 정신 너무 막 사람이 너무 막 몸이 들썩들썩하고 사람이 너무 갑자기 뭐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왜 이렇지? 카페인 때문인가? 사람은 이 정도 변화를 겪게 되는데 곤충의 몸에서도 바로 이 사이클릭 AMP라는 물질이 중요하게 몸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이 어떤 신호를 전달하고 자신의 상태를 몸 전체에 공유하는 그런 어떤 신호 전달 수단에 메신저에 어떤 신경의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할 때 고리형 AMP를 곤충도 마찬가지로 사용을 하거든요. 곤충은 더 크게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더 크게 오죠. 그래서 곤충은 카페인을 먹었는데 해롱해롱. 죽는다거나 완전히 그냥 와 죽겠다. 라고 한다거나 그 정도의 큰 영향을 받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차나무나 아니면 이 커피 같은 이런 나무들이 곤충들은 내쫓아야지. 야 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무서운 카페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좋은데 지독하다 진짜. 사람들이 보고 이거 약간 적당한데 정신도 개운해지고 이거 뭐 쌉쌀하니 좋은데 없으면 못 살고. 약간 그런 식으로 독한 사람이 그걸 그렇게 활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이거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만. 정리하기 위해서. 이거 끝에 이거 정리하는 말 하나 해야지. 된거 아니에요? 하나 더 이야기를 해야지 정리가. 정리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그 ATP 편 얘기할 때 우리 인편할 때 ATP 이야기하면서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이 AMP라는 물질이 이 ATP라는 물질하고도 비슷하거니와 카페인 같은 이 물질은 DNA에서 우리 인할 때 DNA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모든 생물들이 다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게 동물, 식물, 세균, 뭐 박테리아까지도 다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게 DNA 혹은 RNA 이런 거잖아요. 그죠? DNA는 뭐 염기가 4종이 있다라고 해서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그 복잡한 것까지 알 필요가 없고 그런데 그 DNA 속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데닌이라는 물질이 카페인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DNA 안에 있는 아데닌이라는 물질이 카페인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고 또 한편으로는 AMP, ATP 이런 거하고도 비슷한 원소들의 구조로 조립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생물이 처음에 맨 먼저 아주 먼 옛날에 최초의 생물이 탄생을 하면서 최초의 생물도 우리의 조상이잖아요. 생물이라고 지구상의 생물은 다 그 생물의 자손일 거란 말이에요. 그 헤모글로빈이랑 엽록소 그런 느낌, 그 느낌이에요. 야, 그것도 신기했는데. 그 느낌이. 그래서 옛날에 우리의 먼 조상이 DNA를 가지고 살아가기로 하고 생물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동물, 식물, 뭐 온갖 세균들이 다 DNA를 활용하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DNA로 출발했기 때문에 DNA 속에 들어있는 이 아데닌 같은 성분을 이렇게 변화시켜가지고 갑자기 전혀 다른 성분을 이용해서 뭘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생물이 아무리 진화를 해도 쉽지 않을 테니까 원래 DNA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아데닌 같은 성분을 자꾸 반응시키고 조금씩 바꿔가지고 여러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그거를 좀 바꿔서 사용하다가 ATP 같은 물질을 만들어서 몸에 힘을 내는 데도 사용하고 AMP 같은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신경을 유지하는 데도 사용하고 한편으로는 그걸 조금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독성을 주는데도 카페인 같은 이런 독성을 주는데도 사용을 하는 원래 그 뿌리가 되는 원료 물질이 이 DNA의 재료라고도 할 수 있는 아데닌에서 출발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이게 다 풍부하게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혀 다른 계통의 식물인 커피나무와 차나무가 같은
같은 카페인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그 원료인 이 아데닌이 네. 공통으로 있는 DNA에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미래에 언젠가 희한한 세상이 오면 동물 중에서도 몸에서 카페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동물. 그럴 수 있나? 그건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은 뭐 상상을 우리가 해볼 모르죠. 수는 있다라는 예, 거죠. 예, 왜냐하면 동물의 몸속에도 DNA, 아데닌 이런 걸 있기 때문이니까. 그럼 모든 생물이 공통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때 만약에 인간이 있다면 그 동물에게는 비극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예. 예. 하나만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벌써요? 아, 이거 최후의 어떡하냐. 하나만. 이게 큰일 났네. 지금 말차 그 표면에 거품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말차를 언제부터 마셨는지 역사 얘기도 궁금하긴 한데. 아, 큰일이네. 예, 역사로 역사. 최후의 하나만이라는 게 참 엎여 있는 표현인가. 하나만인데 최후의 하나만이라는 게. 역사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차를 우리가 네. 언제부터 먹었는가. 예. 좋습니다. 말차 요즘에 그 좁은 의미로 사용하는 그 일본에서 발달된 그 말차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네. 당연히 이제 일본에서 발달해가지고 최근에 퍼뜨린 거니까 네. 그때 이제 시작됐다. 그게 넘어오면서 이제 말차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좀 넓은 의미의 말차로 차를 갈아가지고 가루를 그냥 다 마시는 방식으로 먹는 그런 말차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라고 따져보면 사실은 해볼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차를 마시는 풍습이 되게 오래된 편에 속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유럽에서는 차를 마시는 거, 커피까지 포함을 해도 차를 마시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대의 산물이죠. 원래는 뭐 에티오피아, 뭐 튀르키예, 중동 이런 지방에서 커피 마시는 문화가 좀 있었는데 그 유럽으로 이제 전파되면서 유럽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왕성하게 사람들이 커피를 마셨던 거는 17세기, 18세기, 19세기 뭐 이런 근대의 유럽 사람들은 차, 커피까지 포함을 해도 그런 예. 걸 좀 활발하게 마셨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중국에서도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에서는 뭐 멀리 잡아보면 거의 뭐 신라의 선덕여왕 시대, 예, 차. 그 정도 시대 때부터 우리나라는 차를 마신 것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야.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이 이야기 좀 길게 해보면 재밌을 만한 이야기인데 이 고려 시대에 이규보라는 작가가 쓴 예. 원효방에 대한 글을 보면 사포라는 사람이 이 사람 다른 설화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 사복이라는 사람하고 동일 인물이라고 보는 그런 설도 있는데요. 네. 이 이야기도 해보면 재밌는데 그 이야기는 나 생략하고 궁금한데. 하여튼 네. 사포라는 사람이 사포라는 사람이 예. 자기가 가까이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인데 되게 위대해 보이는 사람으로 신라 시대에 선덕여왕 시대에 유명한 사람 누가 있었겠습니까? 참고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우리 이 CBS 이 잡지사 시간에 이분 이야기를 좀 여러 번 했습니다. 김유신 장군. 본격적으로는 많이 안 했는데 여러 번 했습니다. 사이사이에 살짝 무슨 이런 뭐 마시는 이야기하면서 종종 했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원효대사입니다. 원효대사. 본인이 마신 마시는 음료로 얘기, 마시는 그렇죠. 음료로 전 국민에게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네. 아이디어를 깊은 아이디어를 그렇죠. 심어준 인물인 예. 원효대사. 원효대사 제일 유명하신 그 음료 일화에 사포가 등장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죠. 이 원효대사한테 차를 대접을 정기적으로 하고 싶은데 사포라는 이 사람이 예.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차를 끓일 때 좋은 물을 쓰는 거를 되게 많이 따지거든요. 중요하죠. 예.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책인 용제총화 이런 책을 보면 네.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말기에 물맛을 기막히게 잘 따지는 사람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성이이고 이름이 행입니다. 예. 이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정말 물맛의 최고수라 가지고 물감별사. 물을 딱 갖다 주면 탁 마셔보고 이거는 어느 지방에 어디에서 기록한 물이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고려시대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예. 전설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조선 초기의 인물인 용제총화의 저자 이름이 외자인데 생각이 안 나요. 성부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는데 괜히 이 말을 왜 시작했을까요? 용재훈이라니. 용재훈이 아니고요. 예. 용제총화에도 이 고려시대 물맛 잘 보는 사람 이 사람의 전설이 실려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거 왜 따졌겠어요? 이런 거 차 다리는 거 이런 게 중요했으니까 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이행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말 했어요. 우리나라에 3대 물이 있다. 고려시대부터 내려온 우리나라에 3대 물이 있다. 3대 물 중에 3위가 뭐라고 이 사람이 했냐면 네. 속리산의 삼타수라는 말이 3위다. 삼타수? 전국, 속리산? 이름 묘하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아니에요. 제주도는 아니고 속리산 삼타수. 예. 속리산 삼타수가 우리나라 물 3위다. 탑3 중에. 예. 2위 물이 의외로 친근합니다. 한강물이에요. 한강물.
그런데 한강물. 한강물 중에서 정확하게 어떤 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강에 우중수라는 물이 우중수. 소우자의 무거울 중자가 그렇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명일까요? 우중수라는 물이 우리나라 2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성현 선생님이군요. 성현. 성현 선생님. 성현. 용재총화 쓴 분. 자, 삼타수랑 우중수. 예. 우리나라 최고의 물은 이 고려시대 물 달인 이행 선생의 말에 따르면 근데 이렇게 랭킹을 매겼다고? 우리나라 최고의 물은 어디야? 이 지역 사시는 분들 기뻐하십시오. 진짜. 예. 충주의 달천수라는 물이 우리나라 최고의 물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전설로 내려오는 뭐 이런 게 있었을 정도거든요. 충주시장님 보고 계십니까? 예. 얼마 전에 댓글 다셨거든요. 그러시군요. 충주 고구려 미편에. 예. 그래서 이 물을 뭐 속리산에서도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요. 3위가 어딥니까? 그럼요. 아리수 관련한 분신도 한강물도 2위잖아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많이 따지는데 이 사포라는 이 사람이 원효 대사한테 차를 끓여주려고 하는데 좋은 물이 없어가지고 되게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원효 대사한테 차 끓일 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정성을 들이면서 찾아보니까 갑자기 물도 잘 솟아나지도 않던 이상한 산 속에 있는 어떤 구석에서 물이 샘솟아 나는데 물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맛을 보니까 뭐가 떴다고 돼 있었겠습니까? 차는 아니에요. 물인데 물도 아니야. 희한한 이상한 맛일 것 같은 맛이었다라고 돼 있어요. 전설 속에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굳이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요? 뭐 같았다라고 돼 있어요. 말이 뭐 술맛 같았어요. 뭐 같았다고 돼 있어요. 뭐 같아? 젖맛 같았다고 돼 있어요. 우유 맛 젖? 같은 젖맛 같았다고 돼 있어요. 그걸로 차를 끓이면 말차 라떼 아닙니까? 완전 바로 바로 자동 천연 말차 라떼 아닙니까? 근데 이런 기록 진짜 이때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원효방, 사포, 이규보, 원효대사 검색해보세요. 진짜로 이런 전설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이게 우리 말차 역사의 시초다. 그러니까 그런 기록이 있다고요. 전설처럼 내려오는 기록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차 먹기 시작한 지는 진짜 오래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1200년 전이 뭡니까? 1400년 전 이때부터 선덕여왕 시대 때부터 원효대사 활동 시기 때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차를 먹어왔습니다. 특히나 828년에 김대렴이라는 분이 중국에서 좋은 차 품종을 들여와가지고 지금의 경상남도 하동의 쌍계사 근처에서 본격적으로 차를 심어가지고 대량 재배를 한 것도 828년이니까 벌써 1200년 전이죠. 그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지역에 가면 이게 이 지역의 명물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차를 최초로 대량 재배한 곳이다. 김대렴 선생. 차 재배 무슨 말 쓰더라? 시배지 이런 말 사용합니다. 그 뭐예요? 재배한 지 시초가 되는 지역이다라고 해서 시배지. 그런 말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김대렴표 어쩌고 이런 것도 하나쯤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동 지방에 이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차 마신 역사는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특히나 이 차 문화가 언제 되게 많이 발달했냐면 고려 시대에 정말 많이 발달했습니다. 고려 시대의 차 문화가 왜 크게 발달할 수 있었을까요? 불교 국가라? 그렇습니다. 불교하고 차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그러네. 불교하고 그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불교를 많이 믿으면 차 문화가 발달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본이 그래서 차 문화가 많이 발달했던 거고 우리나라에서 불교하고 차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왜 상관 있지? 이게 좀 심오하게 또 이것도 좀 조심스러운데 이게 심오하게 따져보면 더 심오한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한정으로 조선시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쉽게 풀이했냐면 사람이 이렇게 정신 차리려면 뭐 좀 이렇게 음료도 마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국인은 뭘 합니까? 가무를 하고 또 뭘 합니까? 한국인들은 항상 음주를 한단 말이에요. 음주하죠. 한국인들은 뭘 마실 거 있으면 이거 물은 밍밍해서 못 먹겠고 술 가져와라. 이게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한국인의 습성인데 스님들은 이 도 닦고 이렇게 경건하게 살다 보니까 그렇죠. 술을 마음대로 안 마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스님들은 차를 마시는 문화로 대신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거보다 더 심오한 이야기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대충 한 요 정도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불교 문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라시대에 차 문화가 들어와서 많이 성숙했던 것도 그런 사포 같은 사람이 원효대사에게 이렇게 이렇게 라떼 이렇게 했던 것도 승려가 마실 수 있는 신라시대 때 이런 불교 문화에서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불교 문화가 수백 년 이렇게 이어지고 고려시대 때가 되면서 불교 문화에 사람들이 투자를 더 많이 했거든요. 고려시대 초기 이럴 때는 특히 불교 문화를 진흥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불교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면서 이 스님들이 마시는 아주 멋있는 음료, 정신을 맑게 해주는 음료라는 평판이 있는 차 마시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분명히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고려 태조 왕건이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전투를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후백제 다 무너뜨리고 후삼국을 통일했잖아요. 후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 또 누가 이제 나도 고려를 이기겠다 이러면서 아 이거 또 누가 또 나처럼 내가 들고 이제 왕할 일어나는 거야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저 병장기를 들고 일어나면 곤란한데 그렇죠. 딱 생각했겠죠. 네. 뭘 했겠습니까? 아, 살생을 하지 말고 불교를 믿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아 진짜 예. 그런가? 아, 그러니까 뭐 그 한 측면만 보자면 예. 당연히 이제 뭐 좋은 교훈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불교 문화가 되게 많이 고려시대 초기에 엄청나게 투자가 많이 된 그런 게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보여주는 게 불교에 엄청나게 투자 많이 하는 사람으로 고려시대 초기에 광종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광종. 예. 우리 저기 역사 시간에 잠깐 다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종이 무시무시한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조선에 이방원이 있다면 고려에는 광종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예. 이 사람도 특히 말년에 가가지고는 자기는 그렇게 무시무시한 일을 많이 했으면서도 불교를 믿어라. 아. 자비를 베풀고 살생을 하지 마라. 이런 말 엄청 많이 하고 다닙니다. 자기가 자기 적들은 다 제거해 놓고 예. 예. 그런 문화가 이어지다 보니까 고려 시대 전기라고 할 수 있는 성종 시기에 네. 그때 당시에 굉장히 고려 시대의 한 시대를 풍미했다라고 할 수 있는 대상상가로 최승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예. 이 사람 뭐 유명하죠. 예. 역사 시간에 한 번쯤은 이름을 거론할 만한 그런 인물인데 맞습니다. 최승로 이분이 무슨 시무 28조 그죠? 시무 28조라고 해가지고 예. 예, 이거를 명심을 하시고 잘 하셔야지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네. 해서 28개 조항을 써가지고 임금님한테 바친 글이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이 거의 전체가 다 남아 있기 때문에 내용도 뭐 좀 좋은 내용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이 길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그때 당시에 고려 시대의 문화를 볼 수 있는 부분들도 꽤 있거든요. 예. 거기 뭐 차 얘기가 있나? 무슨 내용이 있느냐? 예. 임금님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네. 임금님께서 직접 차를 자기 손으로 가는 일을 하시는 것은 네. 너무 임금님의 소중한 몸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그런 거에는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네. 일단 뭐 기초적으로는 임금님이 나랏일을 돌보는 거, 국사, 백성들의 살림살림, 국가의 미래 이런 데 신경을 집중을 마셔야지 많이 하셔야지 좋은 차를 뭐 마시기 위해서 정성을 기울인다 이런 건 그런 신경 쓰지 뜻이구나. 말아라라는 것도 있고 예. 차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차를 다린다라는 거는 누구한테 주기 위해서 그런 걸 많이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임금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데 뭐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나 어떤 존경하는 어떤 무슨 뭐 지도자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네. 그 사람한테 자기가 직접 차를 갈아가지고 준다라고 하면 그거는 나라에 채통이 안 서린 일이다. 그 사람이 비선 실세될 수도 있다. 임금님이 그 사람한테 너무 휘둘릴 수도 있다. 그렇죠.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 슬쩍 지나가면서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차를 가는 일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라. 차를 먹을 때 그냥 먹은 게 아니라 말차처럼 갈아서 가루를 내 가지고 먹는 게 고려시대 초기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려시대 때 여러 기록을 보면 다양한 고려시대 기록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차를 만들 때 갈아서 먹는 방식을 고려시대 사람들은 되게 애용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문화에 들어와 가지고 불교 문화가 쇠퇴하면서 차 문화가 사그라들기 이전에 고려시대에는 지금의 우리가 마차라고 부르는 거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말차라는 게 유행하던 시대가 있었다.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예. 깔끔한 마무리 감사드립니다. 예. 자, 오늘은 요새 뭐 해외에서도 뭐 국내도 뭐 마찬가지고요. 예, 열풍이 불고 있다는 말차에 담긴 이야기, 과학과 역사적인 이야기 함께 만나봤습니다. 곽지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